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용달기사 붉은토끼입니다. 1월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1월 25일까지니까 꼭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붉은토끼는 홈택스에서 셀프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가세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들을 위한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에 꽂힌 비용 처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업을 한다면 세금 구조는 어떤지 아주 쉽게 준비해봤습니다. 세금 정의나 특징 안 궁금하시죠? 얼마 정도 내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관련 영상을 찾아봤는데 붉은토끼의 영상이 가장 쉬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이야기 자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라면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몇 분 안 걸립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알고 계시죠? 이 두 가지 세금 모두 매출이 아니라 이익에 대해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매출 빼기 비용을 한 것이 이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출이 아니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매출이 크다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붉은토끼님, 매출이 1억인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알 수 없습니다. 매출 1억에서 비용을 뺀 이익을 알아야 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매출만으로는 세금이 얼만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매출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이익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다. 매출이 무엇인지는 모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비용입니다. 사업의 꽃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적격 증빙이 있는 비용, 적격 증빙이 없는 비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격 증빙이 있는 비용과 적격 증빙이 없는 비용으로 나뉩니다. 그럼 적격 증빙이 뭘까요?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적격 증빙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적격 증빙이 아닙니다. 간이영수증, 이체내역서, 적격 증빙이 아닙니다. 간단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 임차료는 상가 주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죠. 따라서 적격 증빙이 있는 비용입니다. 만약 상가 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없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면 적격 증빙이 없는 비용입니다. 용달 트럭 구매 신차의 경우 현대자동차에서 카드 할부로 구매하시겠죠? 그렇다면 적격 증빙이 있는 비용입니다. 만약 트럭을 개인에게 중고로 현금 주고 구매하셨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격 증빙이 없는 비용입니다. 인건비는 어떠한가요? 직원에게 월급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받나요? 월급 줄게 현금영수증 끊어줘 하시나요? 따라서 인건비는 적격 증빙이 없는 비용입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매출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 여기서 비용을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매출 빼기 적격 증빙이 있는 비용 빼기 적격 증빙이 없는 비용은 이익이다. 자, 이번에는 매출에서 적격 증빙이 있는 비용만 빼보겠습니다. 적격 증빙이 없는 비용은 아직 빼지 않았습니다. 적격 증빙이 있는 비용, 다시 말하면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받은 비용만 빼보겠습니다. 적격 증빙이 있는 비용만 뺀다면 무언가 값이 나왔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입니다. 부가세 세율 10%는 다들 아시죠? 여기 빨간색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부가세 계산이 끝났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것을 홈택스 부가가치세 양식에 맞춰서 계산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보통 10%입니다. 여기서 붉은토끼가 강조하는 간이과세자의 개념이 나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소득세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부가가치세랑만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간이사업자라서 소득세를 안 낸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를 10% 냅니다. 간이사업자는 영세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깎아줍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자체를 면세해 줍니다. 자, 부가세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소득세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간단합니다.
방금 전에 매출에서 적격 증빙이 있는 비용만 빼서 부가세를 계산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빨간색 부분에서 적격 증빙이 없는 비용까지 빼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 이익입니다. 정확히는 사업으로 벌었기 때문에 사업소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에서 적격 증빙이 있는 비용을 빼고 적격 증빙이 없는 비용도 뺍니다. 소득세는 5월에 신고하게 되는데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계산된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면 근로소득, 그리고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쳐서 종합소득을 계산하고 그 이후에 6에서 45%의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혹시나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을 받으셨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구조에서 매출은 줄일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현금 매출 신고 누락 불법입니다. 사업에 꽂힌 비용 처리의 핵심은 소득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이 구간마다 적게는 6%에서 많게는 45%까지 세율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비용을 늘려 세율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적격 증빙이 있는 비용으로 사용하시면 부가세, 소득세 둘 다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 저도 사업을 처음 할 때는 무슨 거창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실 신고서에는 계정별로 합계 금액만 적어서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카드 매출 얼마, 현금영수증 매출 얼마, 세금계산서 매출 얼마,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 등 적격 증빙이나 간이영수증이나 이체내역서 같은 증빙들은 세금 신고 시 제출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계시다가 혹시나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증빙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 처리 방법은 다른 양식이 있는 게 아니고 썼다고 양식에다 얼마라고 숫자를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칸에다 인건비 얼마를 사용하였습니다. 숫자로 적으시면 끝입니다. 물론 인건비나 감가상각비의 경우 따로 추가로 신고를 해야 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자동차나 접대비 같이 적격 증빙이 있지만 없다고 간주되는 계정 가복도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계정별로 가능하다면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세금 개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혹시 어려우셨을까요? 사실 용어만 어려울 뿐이지 어렸을 적에 용돈기 입장 쓰는 거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더 디테일한 공부를 원하시면 유튜브 채널 자영업의 모든 것 참조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가 유행입니다. 감기 걸리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몸이 자산입니다. 관리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전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취침 소등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